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예고했던 대로 오늘 19번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세지 않네요. 아마 4.15 총선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반발이 여전히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국지적인 대책만 19번째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풍선 효과가 더 여전히 남을 것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 대책 오늘 나온 사항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다소 기습적으로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 생각대로 여전히 냉담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타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2, 16 대책이 발표된 지 2달여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9번째 대책인 집값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등 3개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총 5곳이 신규 지정됐고 조정 지역에서의 LTV 담보 인정 비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올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이남 지역 중 비규제 지역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모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세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총 부가세, 추가 과세 적용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되겠죠. 금융 규제 강화도 포함되었는데 LTV 50%, 9억 원 초과는 30%밖에 안 됩니다. 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등 각종 수요 억제 대책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가 매번 쏟아내는 대책들의 불안 심리만 자극했을 뿐 비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만들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12, 16 대책 이후에 나타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 일선 같은 경우는 그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 제 생각에는 매물이 거둬들여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던 그 호가가 숨을 고르면서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거나 거래량이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자 관망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가격 조정 양상까지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조정 지역으로 규제가 가해졌던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구리시 등지나 투기 과열 지구였던 광명시 일대의 가격 상승이 연초부터 꾸준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급격히 수요가 얼어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16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4.15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제한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국지적인 풍선 효과에 핀셋 대응을 하면서 규제 지역을 강화하는 정도 정책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거래 시장을 단속하는 방법 외에 당장 뾰족한 집값 안정 수단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이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지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용인과 성남뿐만이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여전히 시장엔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며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른다는 학습 효과도 사라지지 않고 가장 좋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강하게 사람들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동산 수요 움직임이 비규제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며 투기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주택은 쉽게 가격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과감한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 수요를 분산해야 합니다. 또 계속되는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내성이 생김과 동시에 과거와 다른 유동자금의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이 계속되어 시장의 움직임이 규제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주택값 상승의 시발점인 서울과 강남권에 대한 공급 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주택권의 주택가격 이상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습니다. 신도시, 3기 신도시 창릉에 딱 발표를 했습니다. 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서울 집값 잡혔습니까?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 규제 지역을 풀어서 서울에다 고층 아파트 많이 때려 지으면 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짓겠다고 대기 수요만 만들어 놓고 그냥 일산 1기 신도시 또 파주 2기 신도시만 그냥 잡은 겁니다. 한참 바닥 치던 그 일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반감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입주하려면 실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또 거기 지금 논밭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10년간 기다리겠습니까? 뭐 바로 분양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입주 들어가서 살게 될 때까지는 아직 요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9번째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약합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아니면 거래 신고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선거 뒤로 미뤄지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선거에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압박감 같은 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운 19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은 끄떡없습니다. 오늘도 여러 팀이 저희 부동산에 다녀갔습니다. 물론 갭투도 있었고 실거래하겠다라는 실거주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아직 거래가 이렇게 활발한 거 보면 아직도 오를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타지에서 일산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 갭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1등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발품 팔아서 좋은 아파트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도 좋고 오늘 집 보러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뭐 불편함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에 투자하십시오. 아파트는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월급만큼 벌어줄 겁니다. 꼭 명심하고 빨리 이른 시간 내에 아파트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이번 대책 19번째 정부의 대책과 그 파급 효과 일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2탄입니다. 두 번째 더군다나 수원 일부분, 그 다음에 안양 일부분, 의왕시 이렇게 규제를 5군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곧 있을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도 세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과연 일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한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어떤 대형 이벤트로 통했습니다. 지금 총선 말고 지금까지 4번 이렇게 살펴보면 3번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한 번만 떨어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후보들도 출마 지역에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기 때문에 대부분 올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15일 총선 특수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총선 특수는커녕 총선 한파가 몰아칠 기세입니다. 정부가 작년 말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 터라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더 강한 규제가 20일 발표됐는데 전문가들 역시 이번 총선 시즌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더욱더 짙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이나 추가 규제 등 국지적인 변수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 대비해서 20.1포인트 떨어진 124.5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나서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전월 대비 주택 매매가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중개업소는 51.2%. 그 다음에 거래가 매우 증가했다라고 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사례입니다. 매우 매수 절벽이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B 부동산 리본에 따르면 10일 그 서울 강남 지역의 매수 우위 지수는 91.7로 전주 대비 3.2% 하락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100 미만일 때면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체감은 이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월 초와 비교하면 현재 매수 문의가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목동 지역에는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줄곧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같은 경우에 왔던 손님이 4월에나 다시 올 것 같다라고 발길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리고 와도 실제 집 구경은 하지 않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21대 총선 전후에 나올 대책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다들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전히 여당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완화 대책을 내세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3기 신도시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일찌감치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총선이 부동산 시장을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뉴타운 공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정당이 본격적으로 주거복지를 앞세웠던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당시에는 전월 대비 0.57%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말 내놓은 강력한 규제 기조가 흔들림 없이 정부에서는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안 들끓었던 강남 3구 그 부동산 시장도 점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이고 약간 떨어진 상태입니다.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아니면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도입도 생각하고 있겠죠. 정부에서는 서울만 봐도 절반가량의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호재보다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서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과연 일산에는
저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일산에는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조정지역이 아닌 곳, 조정지역이 아닌 곳은 풍선 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이 오히려 일산에는 더 미치는 영향이 더 수혜 지역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 일산 앞터울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